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번 겨울은 생각보다 안 춥네 그랬었는데 이번 주 정말 장난 아닌 추위가 들이닥쳤죠. 영하 12도, 13도까지 떨어지는 그야말로 정말 살을 내는 추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오락가락하니까 더 적응하기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국내 증시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 안에 있죠. 코스피 결국은 전일 5,00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그야말로 전인 미답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오고 있는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리포트들 몇 가지 오늘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이 기대감, 원전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에서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받고 있는 현대건설 리포트 볼까 하고요. 또 시장 고가까지 이끌어가는데 역시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죠.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그 기대감에 한복판에 있는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HL 만도에 대한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기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현대건설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원전 가시적 성과와 멀티플 확장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해외 원전에 대한 기대가 상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현대건설 역시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부터 이야기를 하면 현대건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서 8.6%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10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해서 4분기 실적은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비용으로 반영됐었던 해외 플랜트 사업, 그 가운데 사우디 마르잔 자프란 프로젝트에서 일부 환입효과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해외 사업에서 해외 현장에서의 이외 추가 원가 반영은 없었던 점이 이익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2025년은 마무리가 됐고요. 중요한 건 2026년, 그러니까 올해일 텐데요. 김기룡 애널리스트는 올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 팰리세이드 SMR 그리고 미국 페르미 대형 원전 2, 3, 4기 여기에 불가리아 원전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원전에서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드린 3개 파이프라인에서의 연내 예상 수주 규모는 현재 수주 잔고인 약 95조 원의 40%를 넘는 수준이 될 걸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디 자프라, 마르잔 등의 전통 플랜트 쪽에서의 해외 사업에서의 대규모 손실이 있었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다만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호한 이 수익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전 중심의 해외 사업에서의 확장성을 반영해서 멀티플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며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하는 한편 목표가 86,000원이었던 걸 115,000원으로 34% 높여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SMR 같은 원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대건설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팀코리아의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수주가 아주 활발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 파트너사를 통한 사업 협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외 원전 파이프라인들 미국 이외에도 구체화될 걸로 보이는 것들이 몇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 모멘텀에 초점 맞춰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장의 상승, 고가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근 CES 이후에 가장 그 중심에 있는 현대차 그룹, 이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야기 담긴 리포트들 3가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현대차에 대해서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간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외에도 로봇,
그리고 SDB 그리고 로보택시 수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도 이제 제목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실적 부분부터 봐야 하겠죠.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요.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이 현대차의 지난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유럽 쪽에서의 판매가 2자릿수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차의 전분기 실적의 부담으로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지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까라는 부분 고민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5% 성장하면서 증익으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 올해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 배경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관세 영향이 일단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 미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이익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과거 사례와 비춰서 올해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인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중심이 된 현대차의 실적은 일단 4분기 부진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미국 시장 점유율 성장과 함께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로봇 그리고 SDB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그리고 로보택시 요렇게가 플러스 알파로 기대 요인이 될 거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현대차 주가 뭐 연일 급등하면서 올 들어서만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죠. 시가총액도 100조 원 넘어서 110조 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던 건 CES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양산형 아틀라스 여기서 공개를 했고 또 공장 투입과 생산 관련한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구글과의 협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서 로봇에 대한 밸류를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이 현대차의 로보틱스 전략을 보면 로봇 메타 플랜트 응용센터 개소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지능형 디지털 공장의 투입 그리고 아틀라스 3만 대 규모 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일단 예정돼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 안에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로보틱스 랩의 모베드 그러니까 신개념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판매 그리고 이 모베드의 매출 기여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죠. 올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율 27%, 이 지분 가치 반영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그러니까 SDB 사업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거쳐서 현대차에 합류한 이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의 선임으로 본격화될 거라는 부분 강조를 했고요. 일단 기존 실적 4분기 좋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로보택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거라는 부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이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는 부분 모두 다 반영해서 목표 P는 기존 7.4배였던 걸 10.7배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역시 기존 36만 원이었던 걸 52만 원으로 44%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진 직후에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이 목표가를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해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자체에는 크게 변화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과 배당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뭐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포인트들이에요. 4분기 실적부터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4% 감소해서 낮아진 시장 예상치보다도 실망스러운 실적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럽 지역 판매량의 두 자릿수 감소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실망스러운 실적에 미친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 할 거고요. 다만 올해 그러니까 26년 실적은 역시 마찬가지 개선될 거란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공이 비슷한 내러티브가 작용하죠. 추가 관세 영향이 일단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우상향하는 구간에 있다 하는 게 이제 올해 실적은 그래도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역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게 로보틱스와 관련한 부분이죠. 기아 역시도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40%가량 주가 상승한 상황이에요. 물론 뭐 2배 가까이 오른 현대차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입니다만 말해 뭐 할까 싶게 주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만은 사실이라고 해야겠죠. 주가가 이렇게 강력했던 것 역시도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전략 그 중심에 있을 비상장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이 커졌던 게 가장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기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7%를 갖고 있고요. 이 가치에 대한 반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가치를 28년 매출액 전망 기반으로 26에서 62조 원가량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기아의 지분 가치는 5조 원에서 10조 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기아의 목표 PER 역시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 6.6배에서 8.5배로 높임과 함께 이를 적용해서 기존 15만 원이었던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3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HL 만도예요. 마찬가지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로 일회성 비용을 넘어서 로봇과 로보택시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HL 만도의 4분기 실적은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란 전망이에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2% 역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북미 선도 전기차 업체의 물량이 부진했던 가운데 주요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도 부진했고요. 여기에 관세 부담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회성 비용의 발생도 있었고요. 해서 고르게 4분기 실적이 부진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지난 실적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 실적은 지난 거고요. 이제 올해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야 할 텐데요. 올해부터는 로보택시 수혜가 확장될 걸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보택시 판매량은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를 걸로 보이죠. 9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선도업체들의 운행 도시 확장과 운행 대수의 확대 그리고 안전 요원의 제거 같은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에 있어서 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HL 만도는 미국 1, 2, 3위 업체 그리고 중국 1위 업체의 서스펜션 그리고 조향 시스템인 REPS 그리고 통합형 전자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어요. 해서 로보택시 시장이 커지면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수주에 대한 기대 역시 열려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북미 선도 전기차 업체양 액추에이터 수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2025년 11월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당시 대비 주가 현재 수준은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액추에이터 부품 진출 그리고 로보택시 확장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타겟 PER 역시 9.6배에서 13.1배로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 반영해서 기존 목표가 52,000원이었던 걸 72,000원으로 역시 38%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 HL 만도도 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해서 목표가로 제시한 72,000원 현재 주가는 상향 돌파해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코멘트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리포트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리포트인데요. 가격 강세를 온전히 실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지 이야기했습니다만 만만치 않게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게 또 SK 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주이기도 했죠. 김영관 애널리스트는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난 12월 15일에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상향 조정했던 바 있는데요.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제목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SK하이닉스 잇따른 목표가 상향의 가장 큰 근거는 역시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의 1월 15일 발표치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기준 PC DRAM DDR5 16GB 칩 가격은 32.4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봐야 할 텐데요. 지난 2025년 10월과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오르는 가격인 거고요. 2025년 말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56% 가격이 인상된 수준입니다. 또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가격이라고 여겨졌던 DDR4 16GB 칩 가격에도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뭐 일단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다라는 감은 오실 텐데요. 김영관 애널리스트는 이 가격을 비트 단위로 환산하면 더 극적이다라고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DR5 칩 단위 가격을 단위 비트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기가비트당 2달러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 과거 13년에서 15년 그리고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있었던 스마트폰과 서버 호황기 시절 그러니까 메모리 칩 가격이 뭐 2~3배씩 상승했던 그 사이클에서의 단위 비트당 가격의 상단이 1달러로 제한적이었던 바 있습니다. 물론 디램 제조사 두 곳 그러니까 엘피다와 키몬다가 파산하면서 이제 업계 구조조정이 있었을 당시에 기가비트당 가격이 3달러에 임박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시적인 뭐 수급 이벤트로 인한 충격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산업 사이클 내에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 기가비트당 가격이 2달러까지 오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설명인 거고요. 물론 칩 단위 가격은 사이클마다 고점을 경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 미세화를 통한 반도체 생산 원가의 절감 등을 고려하면 비트당 가격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비정상적이다라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의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비트당 가격이 더 오르는 구조에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이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게 이 리포트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메모리 칩을 구매하는 수요처들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때 소비자들에게 칩 가격을 어디까지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레거시 PC 제조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디램의 비트당 가격이 기가비트당 0.9달러로 이미 임계 수준까지 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애플 또 이외 모바일 같은 경우는 2~3달러로 아직 감내 여력이 있는 수준이라는 거고요. AWS나 GCS 같은 클라우드사는 이 가격이 기가비트당 12에서 39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단이 열려있다, 단위 자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사실상 구매 여력에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칩 수요처의 구매에 대한 여력은 현재 상황에서 칩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지 못할 거라는 점, 그러니까 칩 가격의 상단은 더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단 올해 SK하이닉스의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은 기가비트당 1달러로 전년 대비 77%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128조 원으로 17.9%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배수는 유지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영향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78만 이었던 걸 95만 6천 원으로 22.3%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다만 아직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를 온전히 다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추가 상향 조정할 여지도 열려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한 구간 안에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내러티브들이 다 소화된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다음은 뭘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세요.